이번엔 귀하신 몸에 직접 SOS를 요청한 최연소 참여자인데요. 올해 고3이라네요. 공부할 때는요. 맞아요. 학생들은 매일 이 자세죠. 집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더 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덕수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선우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교실. 그런데 선우님은 좀처럼 수업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목 아래 부분도 아프고 이게 목 라인 타고 뒷목이 제일 아파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볼펜으로 누를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이때부터 학교에서는 못 보던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향해 있는데 목 네. 아프지 않아요? 좀 아픈데 재밌으면 까먹어요. 참. 지하철 안 다들 스마트폰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근데 이거 나오면 어머니한테 잔소리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무슨 소리죠? 맨날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아까부터 저도 눈에 걸리더라고요. 큰일이네. 선이 오늘도 많이 아팠어? 똑같지? 내 생각에는 핸드폰 같아. 핸드폰 어찌가 생각해? 내 핸드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미 목이 망가졌어. 아니야. 그거 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미 늦은 것 같아. 근데 공부 안 하면은 안 아프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 대단한 발상이다. 야. 야, 그만 봐라. 야. 누나 눈버리고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만 봐. 일어나. 아니 안 죽어. 지금 너무 행복해. 말을 해주는 거는 다 잔소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제가 아들과 또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도 잔소리를 좀 줄이게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목이 너무 아파. 어쩔 게 좀 심할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파라고 얘기하는 적도 많았어요. 자극적이긴 한데 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았고 도수치료도 병원을 옮겨가면서 받았어요. 약도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어보고 하는데 결국엔 다 제자리더라고요. 좀 답답한 걸 넘어서 거의 체념을 하고 살아요. 몇 달 후면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선우님. 긴급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겨우 19살. 선우님의 목뼈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3D 전신 엑스레이와 자세 분석기로 검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부러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어떻게 걸었죠?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걸어요? 거의. 예. 네. 신발은 이렇게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녀요? 아, 딱 걸렸는데요. 선우님이 학생이었는데 거의 한 60대, 70대 할아버지 자세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라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슬리퍼를 신으면은 네. 보폭을 이렇게 넓혀서 걸으면은 슬리퍼가 뒤로 빠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폭이 되게 짧아져요. 보폭이 짧아지니까 특히 이제 뒤쪽에 있는 다리의 근육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좀 엄청 짧아졌어요. 충격적입니다. 옆에서 찍은 사진 보면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네. 거의 한 11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졌거든요. 네. 허벅지
뒤쪽이 짧으니까 골반도 한 10도 정도 뒤쪽으로 후방 경사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자 모형을 보여야 되는데 네. 척추도 일자, 목도 일자예요. 19살 선우님은 이미 일자목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젊어서 모르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은 남들보다 빨리 디스크 같은 병이 올 거예요. 지금 상황이면. 나 많이 심각한 상태구나를 알게 됐어요. 선우님의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크로스백 메고 오는데 주로 한쪽으로 메시나요? 그쵸, 오른쪽으로 자주 맺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찍어보고 되게 놀랐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척추 휜 거 보여요? 네. 많이 휘었죠. 우와, 진짜 많이 휘었네요. 더 놀라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는 최선우, 여기도 최선우. 에이? 둘 다 선우님의 척추 사진인데 하나는 곱고 하나는 휘어져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누워서 찍었어요. 누워서 찍으면은 척추가 펴져요. 그러게요. 근데 서면 척추가 휘어요. 왜? 평소에 이제 막 크로스백 메고 자세가 이제 비틀다 보니까 네.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쇼킹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휴, 현기증 난다, 선우야.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써요? 몇 시간 써요? 재는 시간 보는 자세 한번 취해볼래요? 생각보다 이렇게 낮네요. 저도 찔리긴 하네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아님 역시 집에 오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기 힘듭니다. 좀 그 골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긴 합니다. 7, 8시간은 보는 것 같아요. 7, 8시간이요? 그만큼 보시잖아요. 선수예요? 하긴 요즘엔 당연한 모습이죠. 병원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볼 때 몇 도 정도 구부리는지 아세요?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리는 게 평균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도 정도를 고개를 숙였다라고 생각하면 숙이는 시간만큼 약 15kg의 추가적인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이 앞으로 1cm 숙여질 때마다 목뼈가 견뎌야 하는 하중은 2에서 3kg씩 증가하는데요. 45도면 약 22kg, 60도면 약 27k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30도로 머리를 숙여서 보고 있다. 목이 망가지는 시기는 점점 앞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신 목을 구하기 위해 2명의 전문가가 만났습니다. 척추 명의 박중현 교수. 거북목에서 일자목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순간이 이분들을 블랙홀로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 첫 번째는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들,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심이 되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바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하는 것. 평소에 나쁜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이 불편할 때마다 각자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선우 학생 어떻게 했어? 우드득 소리. 약간 이런 거. 네, 저도 계속 목막 뻐근하면 목을 우두둑 꺾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위험합니다. 목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커져요. 목뼈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같은 중요한 동맥과 척추신경이 지나다닙니다. 목뼈는 다른 척추뼈보다 움직임이 크고 유연한데요. 목을 자꾸 꺾거나 돌리면 이런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전한 마사지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 2, 3, 4, 5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번, 검지손가락을 펴볼까요? 다 같이 해보시죠. 이 손가락이 효과가 있으려나? 이 1번은 턱뼈 모서리진 데 있죠. 그 뒤에 움푹 들어가 있는 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단단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자,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저도 누르는데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두 손가락을 붙이세요. 거북목 만드는 근육을 풀 텐데 아까 1번 뼈 있죠? 그러니까 턱뼈 뒤에 머리뼈가 약간 모서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귓볼 뒤쪽. 아, 네, 있어요. 그 아래쪽을 두 손가락으로 만져보시면 여기죠, 여기. 목비끈은 머리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여기죠. 네, 여기. 평소에 거북목 자세를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목비끈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2번 마사지를 해준 상태에서 목을 한번 세워주면 목을 반듯하게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왼쪽 목덜미 세로로 연결되는 근육들 있죠? 여기를 누르고 가로 방향으로 비비세요. 어우, 시원한데요? 근데 너무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좀 납니까? 네네 소리도 괜찮아요? 나고.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2번과 3번 마사지를 먼저 집중해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먹을 쥐세요, 주먹.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지끈거리는 부위 있죠?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옆머리, 귓바퀴 위쪽에. 아픈 데 위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선우님, 안 따라하고 뭐 하세요? 조금 힘드신가요? 아니, 많이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세요? 네. 거기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아, 고3인데 오죽할까요? 손을 부리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어깨 죽지 있죠, 승모근. 거기를 눌러보세요. 거기를 먼저 누르고 앞뒤로 비비세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제가 손 대는 곳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부위마다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뼈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죠? 일자. 세 분 다 동일하게 들으셨죠? 그래서 불편함이 똑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운동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깍지를 끼세요. 몸을 웅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몸을 펴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턱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 끝으로 일단 작은 원을 그리세요. 작은 원. 동작들이 어렵지 않네요. 자,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그리세요. 뒤쪽으로 많이 펴야 돼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손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대한 큰 원을 그리세요. 자, 위로 천천히 올렸다가 손을 깍지 끼세요. 그 다음에 위로 한번 손바닥으로 쭉 천장을 밀어주시고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나비 동작, 벌새 동작, 독수리 동작을 가만히 보시면 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어깨 움직임을 통해 목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엔 척추 명의가 처방하는 목 건강을 위한 2가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두턱 만들기예요. 투턱 혹은 두턱이라고 그러는데 턱을 2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좀 편안하게 하고 고개를 뒤로 당기면 턱이 2개가 되죠. 해보세요. 이 자세를 수시로 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두턱 만들기는 목 주변에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결국 이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라운드 숄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깨 운동도 해야 돼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T를 생각을 하세요. T, W, T, Y.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T, W, 아, 알파벳 모양이군요. Y. 이 운동은 짧아진 흉근을 스트레칭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견갑골 주변을 부드럽게 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디스크 전 단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는 당장 아프니까 아픈 거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줘, 주사를 줘, 수술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디스크 전 단계면은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디스크 전 단계이기 때문에 디스크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세를 바꾸러 갑니다. 현아님의 집.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쌍둥이 남매와 한바탕 씨름 중인데요. 봐봐. 어머, 점프, 점프. 이 일상 속으로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해봐. 가장 눈에 띄는 나쁜 자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다리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다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강이 뼈는 안쪽, 허벅지 뼈는 바깥쪽, 골반이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뒤로 가, 힘 빼면. 그럼 등이 뒤로 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머리는 또 앞으로. 그래서 양반 다리를 오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목, 어깨, 허리 이런 데 불편해지죠. 뒤로 소파에 앉아보세요. 일어나서 소파 생활 하셔야 돼요. 소파 생활 하시고 이런 쿠션 같은 거. 소파가 깊다면 쿠션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네, 그럼요. 다리 꼬는 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내려와서 또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시고 뭐든지 한 자세를 반복하는 게 안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이 수면 자세입니다. 현아님은 목을 45도 이상 뒤로 젖히고 자야 편하다는데요. 너무 불편하게 잔다. 아, 이 자세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자는 자세입니까? 네. 잘 안 와요. 지금 이 자세는 제가 본 수면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보기만 해도 목이 아파 보여요. 붙여야 되죠? 네. 이렇게 몸을 불균형하게 한 상태에서 자면 근육들이 짧아진 건 계속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들은 계속 길어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절대로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로 눕는 자세 기본이 있어요. 네. 척추는 가지런한 걸 좋아해요. 가지런한데 이제 잘 때는 베개를 받치거든요. 근데 이제 베개를 받칠 때는 이제 목이 불편하시잖아요. 수건을 말아서 이 목 사이를 좀 받쳐줘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목이 아래로 처져요. 아, 수건으로 목 뒤를 받치는군요. 네, 이렇게 좀 받쳐지는 느낌이 있죠. 목이 아프신 분들 베개가 궁금하실 텐데요. 경추베개. 요거를 쓰면 좀 낫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가지고 샀거든요. 얼만데? 20몇만 원 정도. 우와. 목에 좋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베개가 좋은 베개일까요? 베개는요, 누워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베개가 제일 좋아요.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랍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베개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 등에서 목 뒷부분이 침대에서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베개가 사실은 제일 좋은 베개예요. 채워지는 기준은 코높이랑 턱이 이제 수평선 안에 올 수 있도록. 이곳은 충아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나쁜 자세를 유발하는 환경을 찾아내 1:1 맞춤형 솔루션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내가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구를 맞추는 거예요. 모니터 높이를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이런 걸 받치셨네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올바른 모니터 높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니터 위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한 36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위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눈높이가 와야 돼요. 눈높이에 안 맞고 눈높이보다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목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거북목을 좀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갑티슈를 쓰시면 돼요. 각티슈로 거북목을 교정한다고요? 등 쪽,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 있죠? 여기 세로로 받치는 거예요. 머리만 내밀어 보실까요? 잘 안 되죠? 그러네요. 등을 펴도록 도와주면서 머리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게 구분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 허리가 긴장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생각날 때마다 5분 정도만 이렇게 받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건데요.
저기 앉아있는 학생 선우님 맞죠? 그런데 선우님 자세가 확 달라졌는데요? 우선 가방을 백팩으로 바꿨습니다. 백팩에 스마트폰을 얹고 보는 것도 꿀팁.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 걸음걸이가 젊어졌습니다. 평소에 통증도 막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 좀 맞아요. 두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선우가 어머님 말은 잘 안 들으신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의사쌤 말은 잘 듣나? 네, 완전 네, 네. 완전 효과 만점이네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약속대로 병원에서 다시 만난 참여자들. 2주 전 심각했던 목 통증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재의 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3 선우님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약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두통을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게 원래 거북목이 있었어요. 약간 6도 정도 이제 숙여지는 거북목이 있었는데 네. 지금 1도잖아요. 와, 정말 좋아졌네요. 거북목이 지금 정상이 됐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뭐 측만증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한 14도 정도 측만이었는데 펴졌죠. 한 9도 정도로 좋아졌어요. 한눈에 봐도 척추가 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10도가 안 되면 측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릎이 좀 뻣뻣해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모습을 그때 봤었는데 네. 그것도 한 30% 정도 이제 좋아진 거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거예요. 좌우 균형도 좋아지고 앞뒤 균형도 좋아지고 골반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척추 흰 것도 좋아지고 제가 봐도 좀 신기할 정도로 2주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선우님,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비법이 뭐예요? 운동을 거르지 않고 했어요. 목 아픈 거 좀 이번에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졸려도 이 운동을 하고 자야 내가 내일 목이 덜 아프겠다. 가방도 안 메고 왔고 신발도 바뀌었네요. 며칠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슬리퍼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그래요? 책가방도 메고 있고. 2주 동안 느낀 점도 고백합니다. 이게 딱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도 이 사람들의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제 모습에 비쳐 보이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되면은 제 꼴이 그러니까 제 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나에게 미안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아니 정작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픈 거에 비해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